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저번 주에 이어서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자, 내가 저번 주에 딱 수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첫 번째 단원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였냐면은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원소가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었는가를 공부를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배웠던 게 빅뱅 우주론이죠. 그쵸? 우리가 이 빅뱅 우주론을 통하여 만들어진 원소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랑 뭐가 있었지? 수소랑 헬륨. 그쵸? 그래서 수소랑 헬륨은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혹은 우리의 몸, 이 주변에는 저것들만 있니? 아니죠. 수엘리베 붕탄질산부터 해가지고 막 20번까지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있어요. 혹은 철, 금, 은, 구리 막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있잖아. 즉 우리는 지금부터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나머지 원소들은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었는가? 오늘 배울 내용은 이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다. 이거 먼저 머릿속에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한번 싹 지워보고 진짜 개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책 페이지는 현재 저도 페이지가 없어서 2-1이라고 나와 있는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마치 콕 찌르면 우다다다다 나올 수 있게 해야 돼요. 오케이?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방금 여러분들이 대답하셨다시피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랑 뭐가 있었냐면은 수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을 헬륨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공부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자, 지구 어때? 톡 찌르면 이제 우다다다다 나올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철산규마 순서로. 오케이? 그쵸? 실제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뭐예요? 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철, 산, 규, 규소, 마그네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콕 찌르면 우다다다 나올 수 있어야 돼. 철산규마. 오케이. 자, 세 번째로는 우리 사람 혹은 생명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이 친구는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산탄수질이라고 콕 찌르면 우다다다다 나올 수 있어야 돼. 산탄수질. 이런 식으로 우다다다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수소랑 헬륨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번 시간에 충분히 공부를 하였지만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철, 그리고 산소, 규소, 마그네슘, 그 다음 탄소, 그 다음 질소라고 하는 저 원소들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아직 모르죠. 그쵸?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은 수소랑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오케이? 자, 나머지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별의 생성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별의 생성이에요. 자,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별은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별? 태양이죠. 그쵸? 태양이 가장 가까워. 그러면 그 태양이라고 하는 것 혹은
태양 외에도 뭐 지금 하늘만 바라봐도 눈에 볼 수 있는 별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럼 그러한 별들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 가스 구름을 형성을 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가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갈게요. 가장 먼저 가스 구름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대부분 이 가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수소랑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 배웠어. 뉴턴이 뭐라고 얘기했니? 질량이 있으면 무엇이 존재한다? 중력. 즉 가스가 조금 더 많이 모여 있는 곳은 그만큼 질량이 크겠죠. 입자의 개수가 많은 거니까. 그럼 그만큼 무엇이 세? 중력이 세. 그치? 그럼 그렇게 중력이 세면 어떻게 돼? 주변에 있는 가스들을 점점 더 모으게 돼요. 그러면 중심부로 점점 모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중력의 크기는 더 커지겠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두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성운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합니다. 자, 여기서 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별성자에 구름 문자를 쓰기 때문에 별로 발전될 수 있는 구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쓸게요. 별로 발전 가능한 구름. 자, 이렇게 구름이 생성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력의 방향은 어때요? 중심 방향이죠. 즉 구름이 이렇게 막 뭉게 있는데 가장 중심부, 즉 질량이 가장 모여있는 곳으로 점점 모여요. 오케이? 점점 사방으로 모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원시별이 생성이 되는데, 원시별. 아직까지 진짜 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원시별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봐, 얘들아. 구름이 이렇게 있어. 내가 여기다 그려야 되겠다. 구름이 이렇게 막 있어. 중심부로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한쪽으로. 그럼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지금 지구에서는 이렇게 딱 서 있기 때문에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다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지구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은 똑같이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은 거잖아. 하지만 여기는 딱 지표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던 입자가 일로 이동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친구는요? 이 친구도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죠. 여기 있던 친구도 감소하는 거죠. 여기 있던 친구도 감소하는 거죠. 여기 있던 친구도 감소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여러분 우주는 공기가 있니 없니? 없어요. 진공 상태죠. 그럼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모이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요. 그럼 너희들은 배웠잖아.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무슨 에너지가 증가해? 그렇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 얘들아,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에 무엇이 생기는 거야? 속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므로 원시별이 생성된 이후로부터는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 별이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전을 하기 시작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와 동시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별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정 이상 모이게 되면은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굉장히 올라감으로 인해서 별이라고 하는 친구가 탄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별이 탄생되게 되면은 주로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반드시 밑줄 치세요. 주계열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가장 중요합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1000만 켈빈은 어디가? 바로 중심부가. 자, 이렇게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면은 왜 이때부터 우리가 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계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주계열성으로 가볼게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별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됩니다. 이 K가 켈빈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오케이? 첫 번째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친구는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됩니다. 1000만 켈빈 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지?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자, 별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나머지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친구예요.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수소 원자핵 있지. 즉 양성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거야. 이 수소 원자핵 4개가 합쳐져요. 오케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무엇이 생성이 되느냐? 헬륨 원자핵 한 개를 생성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잘 봐봐. 수소 원자핵 4개의 상대적인 질량이 4.032U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요. 헬륨 원자핵 하나는 4.003U예요. 어때? 우리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웠죠. 질량 보존의 법칙.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질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어야 되죠. 달라지면 안 되죠. 지금 어때? 질량이 어떻게 됐니? 감소했어요. 그럼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여기서 우리는 아주 대단하신 그분의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유일하게 하나만 틀렸던 아인슈타인의 질량결손이라고 하는 친구가 밝혀지게,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질량이 줄었죠. 즉 이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했던 E는 MC 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야. 그냥 감소한 질량만큼 이것이 결국 무엇으로 전환된다?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별이라고 하는 친구는 수소 원자핵 4개를 헬륨 원자핵 하나로 바꾸는 과정에 의해서 에너지를 계속해서 방출해요. 그 에너지의 형태는 뭐겠습니까? 빛에너지 혹은 열에너지. 여러분 우리 태양이 엄청나게 빛나죠. 그리고 엄청나게 뜨겁죠. 그 열이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우리 지구에게 전달해주고 있지? 복사의 형태로.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불러? 태양 복사 에너지. 빛에다가 열을 넣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잘 비치는 양달에 가게 되면 따뜻하지만 햇빛이 안 비치는 응달, 아 너는 양달 응달을 모르지 참. 햇빛 잘 비치는 곳에 들어가면 따뜻하지만 그늘로 들어가면 조금 시원한 감정 느낄 수 있잖아요. 왜? 햇빛이라고 하는 곳에는 빛을 넣어서 우리의 복사의 형태로 열을 전달해주고 있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이 과정에서 열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주계열성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쪽으로 올게요. 우리가 지금 주계열성을 3번까지 썼으니까 4번으로 갈게요. 자, 네 번째로는 주계열성, 즉 별이라고 하는 게 딱 탄생이 되면은 별의 크기는 거의 변하지 않아.
자, 별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별의 크기. 자, 주계열성 단계에 놓이게 되면요, 별의 크기는 거의 일정해져요. 뭐 물론 조금씩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지만 막 정말 다이나믹하게 이만했던 게 이만해지고 막 이렇게 달라지진 않거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선 이 별이라고 하는 친구는 굉장히 질량이 커요. 그쵸? 그만큼 질량이 크면 무엇도 커져야 되지? 중력. 그쵸? 그러므로 별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와 계속해서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겠지.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자꾸 바깥쪽으로 전달을 하려고 하겠지. 이거를 우리는 내부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우리 사람도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일기압이라고 하는 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죠.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압력도 얼마야? 일기압이야. 그래서 우리는 압력을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반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면 귀가 먹먹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그 이유는 압력 차이에 의한 현상이잖아. 지금 이 별이라고 하는 친구도 안쪽으로 당기려고 하는 중력, 당긴다? 안쪽으로 맞죠? 당긴다고 하는 중력의 크기와 안쪽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내부 압력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별의 크기가 일정해져요. 일정해진다. 크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여러분, 이거는 지구과학, 수능 문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까지만 하세요. 이 단어를 우리는 정역학 평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케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다섯 번째는 주계열성의 수명이야.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그 상태는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주계열성도 끝나요. 오케이?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이 빨리 끝나면 주계열성도 빨리 끝나는 거겠죠.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이 빨리 끝나려면은 그만큼 별의 질량이 커야 돼. 즉, 중심부가, 여러분 이거예요. 중심부의 크기가 요만하면 여기서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죠. 근데 중심부의 크기가 이만하면 여기서 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계열성의 수명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주계열성의 수명도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주계열성 이후에도 여러 단계가 존재합니다. 조금 이따가 배울 거지만 뭐 적색거성, 초거성, 행성상성운, 초신성 폭발, 백색외성, 혹은 블랙홀, 중성자별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딱 그냥 주계열성에 대한 수명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조금 기억해 둡시다. 오로지 주계열성의 수명이다. 오케이? 저거는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은 아예 그냥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쫙 공부를 해볼게요. 자,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죠. 오늘 배울 건 무엇이다? 수소랑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 공부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까지 보면서 이해가 되니? 안 될걸?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원소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겠어? 잘 모르겠어. 그쵸? 한번 볼게요. 쌤, 그래서 나머지 원소들은 어떻게 생성되는 건가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 정도 질량이야.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우선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만 일어나요. 오케이? 첫 번째,
주계열성 단계에서 중심부에서 무엇을 생성하느냐? 헬륨까지 생성을 합니다. 그쵸? 근데 이 이후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완전히 끝났어. 즉 중심부에 수소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럼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나겠죠?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적색거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적색거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이 적색거성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수소, 핵, 아이고, 글씨가 너무 못생겼다. 그냥 할게요. 핵 융합 반응이 종료하게 되면, 끝나게 되면은 이때부터 적색거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자, 이 적색거성 형태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 크기가 커져요. 크기가 커져요. 즉, 여러분, 태양도 시간이 지나면 적색거성처럼 바뀌게 될 거예요. 오케이? 크기가 커지게 되고요. 표면 온도는 떨어집니다. 표면 온도는 내려가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열을 전달해주면 끝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을 전달을 해줘야 돼. 그럼 가는 동안 주변에 열을 다 뺏겨버려서 오히려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세 번째, 이 적색거성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가장 중심부에서 결국에는 탄소와 산소까지 생성을 하게 되어요. 됐나요? 즉, 여러분, 우리 태양은 그러면은 결국에 가장 마지막까지 생성할 수 있는 원소가 뭐예요? 탄소 혹은 산소까지밖에 생성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죠? 여기까지가 끝이야. 오케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중력으로 이 별을 꽉 붙잡고 있지 못하고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돼. 왜냐? 부피가 점점 팽창할 거거든. 얘네들의 질량이 감소하는 정도가 커지게 되고 내부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점점 많아져. 그러면 점점 밖으로 더 밀어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점점 커져요. 어느 순간 팔을 쭉 뻗게 되면은 버티지 못하고 놔버리게 돼요. 그럼 별이 붕괴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행성상 성운.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었죠. 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구름이다.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부에 가장 딱 밝게 빛나는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무언가가 있고 주변에는 가스구름만 남아요. 오케이? 그 이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남게 되는 것을 바로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이고. 즉, 우리 태양은요, 지금 한 45억 살, 50억 살 정도 됐다고 보거든. 45억 살에서 50억 살 정도라고 보거든. 즉, 똑같이 45억 년이 또 지나게 되면은 탄소와 산소까지 생성한 이후에 행성상 성운이 되고 그 이후에 백색 외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됐죠? 오, 쌤, 그러면은 즉 우리 아까 사람을 구성하는 것 중에 산탄수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오케이. 산소는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에서 생성을 한 거네요. 탄소도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에서 생성된 물질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얘들아, 우리 아직 질소 공부 안 했다. 그 다음 지구를 구성하는 거 철산, 규마. 철 아직 공부 안 했고요. 규소도 아직 공부 안 했고요. 마그네슘도 아직 공부 안 했죠. 그쵸?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다음으로 넘어가서 태양 질량의 (10배) 정도 되는 별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 그치? 있을 수 있을 거야. 저 별에서 생성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 이렇게 될 건데, 자, 근데 이 태양 정도 10배 되는 질량도 결국에는 별이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첫 시작이 바로 주계열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이든 태양 질량의 10배 정도 되는 별이든 둘 다 헬륨까지만 생성을 해요. 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은 태양 정도의 10배 정도 되는 별은 적색거성이 아니고 겁나 커진다라고 해서 초거성이 만들어집니다. 초거성이 만들어져요. 즉 초고성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완전히 끝나게 되었을 때 생성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첫 번째, 크기가 조금 커진 게 아니야. 겁나게 많이 커져. 그만큼 표면 온도도 많이 내려가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내려가는 편입니다. 오케이? 자, 이 친구는요, 사실 굉장히 많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냥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어디서? 초고성 단계에서. 오케이? 이 친구는 조금 달라요. 그러므로 그냥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이어짐. 계속 이어짐. 왜 자꾸 얘는 뭉개지는 거야? 속상하게. 계속 이어짐. 오케이? 자, 이 다음에 어떤 식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방금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 같은 경우는 버티다가 어느 순간 손을 확 놔버리는 거라고 이야기했지. 자연스럽게 손을 놓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어느 순간 갑자기 팡 하고 터지게 되므로 폭발이 일어나요. 폭발. 우리는 그 폭발의 형태를 초신성 폭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신성 폭발. 오케이? 자, 이렇게 초신성 폭발이 되었을 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태양 질량의 10배 정도 되는 별은요, 그냥 거기서 빵 터지고 끝나게 되어서 중성자별까지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중성자별 어디서 봤니? 중성자 어디서 봤어? 입자의 생성 과정에서 봤죠? 근데 10배 이상이라고 했잖아. 더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더 커져. 그러므로 한 20배까지 큰 별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중력이 어떻게 돼? 겁나 크겠지.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커다란 구멍, 뭐라고 불러요? 블랙홀이 이때 생성되는 거예요. 됐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 다음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그래서 태양 질량이 10배 정도 되는 별은 핵융합이 계속되다가 중심부의 철까지만 생성을 합니다. 철까지만 생성을 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은 게, 내가 이 그림을 빼놓고 안 넣는 바람에 쭉 한번 보자면은, 자, 이 친구는요, 여러분 잘 따라와야 돼. 중심부의 철까지 만들어지고요.
그 바깥쪽에 누가 있냐면은 규소랑 황이 들어가요. 황 원소기호 뭐야? 황 원소기호 뭐야? 그렇지. 그 다음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은 산소, 네온, 그 다음이 마그네슘까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탄소랑 산소가 만들어지고, 여기까지 이제 배운 거네. 그 다음이 헬륨까지 만들어지고 가장 바깥쪽에 수소까지. 와우, 어마어마하지. 즉 여러분, 우리 아까 지구의 구성 원소 철산, 규마, 철산, 규마 여기 다 있네요. 즉 우리 지구라고 하는 별은 결국에 태양 정도의 10배 정도 되는 별이 초신성 폭발로 빵 터지게 된 이후에 나온 잔여물로 만들어진 행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시면 되겠죠. 그쵸? 근데 얘들아, 이상하지 않니? 우리 보통 결혼할 때 이 반지 주기도 하죠. 그리고 귀걸이로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목걸이도 사용하죠. 뭐 쓰죠? 다이아몬드요? 뭐야? 다이아몬드도 있고 또 금속 비싼 거, 과거에도 썼던 거, 왕실에서 막 썼던 그런 것들 뭐야? 어? 금 혹은 은, 우리 전선을 쓰는 거 구리. 그 다음에 핵 발전할 때 뭐 써요? 우라늄. 이상한 게 자꾸 막 들리는데, 정답도 들리는데 이상한 것도 막 들려. 뭐야? 그쵸?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 철보다 훨씬 더 무거워요. 그쵸? 우리 지구에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도대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들은 도대체 언제 생성된 걸까? 이게 키포인트고요. 이거는 10분 쉬었다 합시다. 오케이? 끓는 게 거의 아침 드라마 수준이었어. 인정? 10분 쉬었다 합시다.